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영화 이제 오디세이를 방금 보고 왔습니다. 영화가 어제 수요일에 개봉했는데 제가 오늘 지금 목요일 아침 7시 영화로 조조로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꽤 빨리 본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말 티켓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아침 7시,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나서 이제 7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한 편을 보려고 이렇게까지 일찍 일어나 본 거는 저도 정말 오랜만이어서, 그만큼 굉장히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극장에 갔는데, 그 아침 7시에 극장이 진짜 미어 터지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오늘 평일인데. 그래서, 다들 출근 안 하시나? 뭐 이거 보려고 뭐 반차라도 쓰셨나?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극장에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하고 좀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놀란 감독이 이제 오디세이로 영화를 찍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계속 기다렸거든요. 엄청 기대를 하고 계속 기다렸고, 특히 저는 이제 원작도 이제 책으로 다 읽어봤는데 꽤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로 어떻게 조금, 특히 논란이 영화로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할까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어서 이제 엄청 열심히 광클을 해서 티켓을 겨우겨우 구해서 저는 이제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있는 아이맥스에서 이제 보고 왔습니다. 용화맥은 안 되겠더라고요. 용화맥은 뭐 아예 한 다음 주 주말까지도 티켓을 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 지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용화맥에서 저는 한 번 좀 더 볼 생각이기는 해요. 영화가 저는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오디세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특히 이제 저는 책으로 이미 다 이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재밌게 좀 작품 중에 하나여서 오늘은 이 원작이랑 조금 영화를 비교를 하면서 원작을 영화로는 어떻게 살렸고 논란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리고 원작보다 훨씬 더 논란이 잘 살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원작보다 훨씬 좋았던 부분은 어떤 게 있고, 또 근데 좀 아예 빠지거나 이제 많이 변경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 아쉬웠던 점, 빠지거나 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아쉬웠던 점, 그리고 좀 전체적인 영화에 대한 총평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스포할 게 없죠. 워낙에 오래된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영화 줄거리를 뭐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게 뭐 스포할 것도 없고, 오히려 어느 정도 조금 큰 이야기의 줄기는 알고 영화를 보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원작을 잘 모르신다면, 읽어본 적이 없거나 이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신다면 줄거리를 어느 정도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원작에서도 워낙에 오디세우스가 그 개고생을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그 지중해를 막 이리저리 돌면서 이제 그 오디세우스의 개고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그거를 또 영화로 이제 압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작을 봤기 때문에 스토리 흐름을 따라가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전혀 이제 이야기를 모르신다면 오히려 줄거리를 좀 알고 가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미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좋지만, 제가 또 재밌게 줄거리를 잘 설명해드릴 거기 때문에 네, 쭉 건너뛰지 마시고 쭉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 영화 자체는 텔레마코스, 우리 톰 홀랜드죠. 텔레마코스와 이제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페넬로페 왕비가 이제 머물고 있는 그 이타카의 그 궁전, 왕실이죠. 궁전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을 하면, 이 오디세우스가 이 트로이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하죠. 아가멤논의 이제 부하로 트로이 전쟁에 참전을 하고,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고안해낸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이 트로이의 목마를 통해서 트로이 전쟁을 결국은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이제 병사들이, 물론 거기에서 이제 싸우다가 죽어서 못 돌아온 병사들도 많지만 많은 병사들이 또 귀환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디세우스는 집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근데 죽었다는 얘기도 없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오디세우스를 본 사람도 없고, 근데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행방불명이 됩니다. 아무도 소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페넬로페 왕비는, 왕이 이제
정확하게 죽었다라고 하면 자기가 뭐 재혼을 하던지 아니면 이제 텔레마코스 어린 아들이 이제 많이 장성했기 때문에 뭐 왕위를 물려주든지 할 텐데 이 오디세우스의 생사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애매한 상황에서 모두가 다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페넬로페도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제 텔레마코스도 자기 아버지의 생사를 모르고 그런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왕이었고 페넬로페가 이제 왕비였기 때문에 페넬로페랑 재혼을 함으로써 다시 결혼을 함으로써 그 왕위를 노리는 이제 이타카의 많은 그 유력한 가문의 약간 불량배들이죠, 사실. 정말 이제 거지처럼 그 집에 빌어먹고 있는 그 불량배들이 막 몇십 명이 우글우글 그 이제 왕궁에 들끓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을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왕궁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리 막 잔치를 열면서 그 다 오디세우스의 양과 돼지와 소를 이제 잡아 먹으면서 포도주를 다 축내면서 이제 그 왕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넬로페는 매일매일 이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왕은 자기 남편은 생사도 알 수 없고 돌아오지도 않고 이제 자기랑 결혼을 해서 이 왕위를 차지하려는 불량배들은 집에 이제 들끓고 이제 텔레마코스가 조금 듬직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면 좋은데 텔레마코스도 아직은 조금 철이 없는 조금 어린 청년으로 나와요. 뭐 20살 정도? 근데 이제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면 이 집안에 들끓고 있는 구혼자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칫 잘못했다가 이제 텔레마코스마저도 잃을까봐 이제 페넬로페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 구혼자들을 제대로 내쫓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왕궁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오디세우스는 어디 가 있냐? 이 오디세우스는 저기 오기기아라는 섬에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정말 최고의 캐스팅이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제 샤를리스 테론 여신님과 함께 칼립소로 나오죠. 이제 여신 칼립소와 함께 오기기아 섬에서 오디세우스가 지내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왜 집에 못 돌아왔냐? 오디세우스가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왜 기억을 잃어버렸냐면 이제 그 기억을 잃게 만드는 이제 로투스 꽃이죠. 그 연꽃이죠, 연꽃. 이제 그걸 먹으면 약간의 이제 환각 증세처럼 이제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이제 이런 걸 갖게 되면서 괴로웠던 이제 지난 시간의 기억을 잃게 돼요. 그래서 그 로투스 꽃잎을 먹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와 함께 이제 그 오기기아 섬에서 무려 7년, 8년을 함께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기억은 못하지만 이 마음이 오기기아 섬에 있지 않아요. 칼립소한테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무의식 중에 끊임없이 이제 바다에 떠밀려 오는 그 뗏목을 만들 그 뗏목감을 끊임없이 주워서 모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라보는 칼립소가 되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굉장히 사랑하고 자기의 이제 반려로 맡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한테 되게 여러 번 이제 제안을 하죠. 내가 너에게 그 칼립소는 이제 신이니까 바다의 여신이니까 내가 너에게도 이러한 불멸의 영생을 줄 테니 나랑 같이 이제 평생 같이 살자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제안도 하는데 그때마다 오디세우스가 이제 거절을 하고 계속 이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칼립소는 이제 좀 안타까워하죠. 그런 상황에 이 텔레마코스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텔레마코스가 이제 아버지의 생사를 모르니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이 이타카가 섬이기 때문에 섬 밖으로 나가서 좀 아버지의 소식을 좀 알고자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확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자기가 알게 되면 자기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으면 되니까 이제 이 구혼자 무리들을 피해서 몰래 이제 섬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트로이 전쟁에 어떻게 보면 조금 원흉이죠, 원흉. 헬레네 왕비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트로이의 파리스 왕자랑 이제 눈이 맞아서 유부녀인데 트로이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 헬레네를 잡으러 이제 이 메넬라우스 남편인 메넬라우스 왕과 이 메넬라우스의 형인 아가멤논과 이제 아가멤논이 이제 다스리던 이 에게의 전역의 이제 왕들 그 중에 한 명이 오디세우스죠. 이 사람들이 이제 트로이로 원정을 떠나면서 이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헬레네와
메넬라우스는 돌아왔죠. 돌아왔고, 이 메넬라우스가 오디세우스와 이제 10년 동안 트로이에서 같이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 텔레마코스가 이제 메넬라우스에게 찾아가면 뭐라도 우리 아버지 소식을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 메넬라우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메넬라우스를 만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되게 의외였던 부분이, 원작에서는 이 트로이 전쟁에 대한 내용이 거의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언급도 거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영화에 나올까? 근데 이제 포스터나 예고편 같은 데서 그 트로이 목마가 등장하는 장면은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나올까 했는데, 이 메넬라우스가 자기를 찾아온 오디세우스의 아들에게, 텔레마코스에게 이제 자기가 오디세우스랑 같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그 예전에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우스로 나왔었던 이제 트로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거기서 브래드 피트가 얼마나 멋있게 나왔는지, 밤에 그 영화 보고 제가 밤에 막 잠을 못 잤거든요. 너무 마음이 설레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영화에서보다 훨씬 더 저는 이 오디세이에서 이제 묘사한 트로이 전쟁의 그 마지막 날 밤, 트로이의 이제 목마에서 이 오디세우스와 이 동료들이 뛰쳐나와서 이제 성문을 열던 그 날의 묘사가 저는 훨씬 더 되게 리얼하게 조금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메넬라우스가 설명을 해줄 때. 그래서 이제 메넬라우스로부터 이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오디세우스와 아가멤논과 이제 그들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하지만 이제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한 소식, 오디세우스가 그래서 지금 살아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이제 그 소식 자체는 좀 듣지 못합니다. 텔레마코스가. 거기에서도 이제 아버지의 소식은 듣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기기아 섬으로 옮겨가면, 이 오디세우스가 계속 마음이 이제 떠나 있고, 자기한테 이제 마음을 주지 않고 계속 이제 돌아갈 곳을 그리워하니까, 이 칼립소가 좀 오디세우스를 도와줘요. 그 과거의 기억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로투스 꽃을 이제 그만 먹게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몇 날 며칠 옆에서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생각해내라. 너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너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기억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좀 그 기억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내요. 차례대로. 그래서 그 자기가 겪은 그 오기기아 섬에 오기까지 이제 그 여정을 칼립소한테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오디세이의 그 여정이 좀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기고 이제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이 오디세우스도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좀 아가멤논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걸로 나와요. 왜냐면 애초에 자기가 참전하고 싶어서 참전을 한 전쟁도 아니고, 자기는 이 전쟁 때문에 이제 아내와 어린 깐난쟁이였던 아들을 남겨두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 트로이 전쟁만 10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멤논한테 그게 뭐 감정이 좋지는 않겠죠. 자기는 이제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그래서 돌아갈 때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이 세상을 모험하면서 운이 좋으면 아가멤논보다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돌아갈 때만이라도 저놈을 뒤를 따라가기는 싫다. 약간 이런 약간의 객기를 부리면서 아가멤논하고 조금 다른 항로로 이제 집으로 이제 귀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생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섬에,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에 도착을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여기서 더 이 방향으로 가면 엄청 끔찍한 이제 괴물을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제 그래도 자기는 식량이나 이제 이런 거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그 섬 주민이 이제 가지 말라고 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그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그 포스터나 예고편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외눈박이 이제 거인족이죠. 키클롭스족 중에 하나인 폴리페모스의 동굴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좀 끔찍하게 나와요. 그 외눈박이 거인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 폴리페모스가 이제 식인 거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동료들이 동굴 안에 갇혀서 엄청 많이 잡아먹히고, 그래도 이제 오디세우스가 좀 꾀를 내서 이 긴 나무 꼬챙이를 이제 불에 달궈서 이 외눈박이 거인의 눈을 이제 찔러가지고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이제 그 동굴을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또 다른 섬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거기에는 또 막 완전 무장한 거인족. 이 이름이 항상 입에 잘 붙지 않아요. 늘 기억도 안 나요. 제가 그래서 적어놨는데, 리스트리고네스. 네, 리스트리고네스 그 거인족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그 거인족한테도 원래는 이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 이제 이타카로 돌아가야 되는 부하들의 배가 3척이 같이 출발을 했는데, 3척 중에 2척이 이제 그 거인족들한테 다 이제 잡아먹히고 죽임을 당하고, 오디세우스가 타고 있던 배 한 척만 남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미 엄청나게 많은 또 동료들을 이제 오디세우스가 잃게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면 이 키르케가 살고 있는 그 섬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 키르케가, 이게 영화를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원작의 번역본이나 이런데 그 영화에서도 썰시라고 발음을 해요. 썰시. 근데 그 키르케여서 이게 뭐지 했는데 그 스펠링이 CIRCE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영어식으로 읽으면 썰시가 되지만 어쨌든 그 원문에서는 이제 키르케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키르케가 조금 더 그 그리스 신화에서 유명한 그 원래의 여신의 이름이죠. 이 키르케의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오디세우스를 빼고 나머지 동료들이 먼저 이제 그 키르케의 집에 가서 막 이제 밥을 얻어먹는데, 이제 엄청 개걸스럽게 밥을 먹죠. 알고 보니까 이 키르케는 이제 마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제 그 스튜 같은 걸 대접을 하는데, 그걸 먹으면 이 키르케의 이제 저주에 걸리게 돼서 다 돼지나 뭐 그런 동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전부 다 돼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도착한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거를 눈치를 채고 어떻게 이제 잘 설득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동료들을 결국은 다시 다 되찾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다 되찾게 되죠. 그래서 이제 키르케한테 내가 집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좀 알려달라. 우리가 길을 잃었다. 그때 이제 이 키르케가 자기는 길을 모른다. 그러니까 저승에 가서, 하데스에 가서 그 유명한 이제 예언자 있어요. 뭐 이름 너무 어려워. 외우지 못했어요. 아무튼 저승에 가서 그 예언자에게 이제 예언을 받아라. 그러면은 그 예언자가 알려줄 것이다. 너가 어떻게 집에 이제 돌아갈 수 있는지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동료들을 또 다 데리고 이제 하데스까지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데스에서 이제 이 키르케가 알려준 방법으로 이렇게 재물의 피를 바쳐서 거기서 이제 그 죽은 망자들을 오디세우스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망자 중에 특히 이제 조금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이 이 시논이라고, 이 시논은 누구냐면 원래 이제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처음에 그 이타카에서 출발할 때부터 데리고 간 되게 이제 충성스러운 그 부하였는데, 그 부하를 저승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논을 배신하고 자기 집안을 이제 멸망시킨 안티노우스라는, 나중에 다시 나올 텐데, 이 시논은 원래 양치기 집안이고 이 양들의 주인인 이제 모시고 있는 그 집안이 있었어요. 주인 집안이. 그래서 그 집에 원래는 안티노우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안티노우스가 원래는 징집이 돼서 트로이 전쟁에 끌려갈 뻔했는데, 안티노우스가 자기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싫으니까 자기네 집 양치기 아들인 시논하고 이걸 바꿔치기 하면서, 그 대신 이 안티노우스의 아버지가 시논의 아버지한테 네 아들을 내 아들 대신 전쟁에 내보내면 내가 너에게 크게 살해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시논이 대신 전쟁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논이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그 소식을 알게 되죠. 자기 아버지가 전혀, 그러니까 안티노우스의 집안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아버지는 굶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승에서 이 시논이 굶어 죽은 자기 아버지와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그래서 이 시논이 이제 저승에 찾아온 오디세우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고향에 돌아가면 나와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달라, 안티노우스에게.
그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언자도 키르케가 말한 그 예언자도 만나죠. 그래서 그 예언자로부터 어떻게 해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얘기를 이제 듣고 오디세우스가 다시 한번 동료들을 이제 이끌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좀 다시 한번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저승의 예언자가 뭘 예언을 하냐면, 너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소용돌이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소용돌이와 이제 그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이제 그 크라켄인가요? 그 바다에 이제 괴물이 있어요. 그 사람 잡아먹는. 이 둘 중에 너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용돌이로 들어가서 모두가 다 같이 죽을 것인지, 아니면 너의 부하 중에 6명을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 부하들은 다 살아서 나갈지, 이걸 너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너가 살아서 나가면 아폴론의 이제 섬에 당도하게 될 텐데, 거기에 있는 아폴론이 키우는 소들을 부하들이 잡아먹으면 전부 다 죽는다. 아무도 집에 못 간다. 소를 손대지 않고 너네가 버틸 수 있으면 집에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예언은 이 오디세우스만 듣고 이제 동료들은 듣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저승을 빠져나와서 오디세우스가 다시 동료들을 이제 이끌고 이 소용돌이를 좀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언자의 말대로 모두가 이제 죽는 건 아니지만 이제 6명의 동료들이 이 희생을 6명의 동료들을 희생을 시키고 나머지 동료들만 이제 살아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유명한 전설이죠. 세이렌, 이 바닷가에서 이제 바위 위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또 세이렌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이렌의 음악 소리를 듣고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또 이 객기를 부려서 이제 자기의 이 선원들과 동료들은 다 귀를 막게 하고 자기는 이제 이 돛대에 몸을 꽁꽁 묶어요. 그리고 절대 나를 풀어주지 마라. 내가 만약에 이거를 밧줄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면 더 세게 나를 꽁꽁 묶어라. 나는 이 세이렌 노래를 인류 최초로 나는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돛대에 몸이 꽁꽁 묶인 채로 세이렌의 노래를 듣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세이렌의 섬도 이제 지나쳐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이제 아폴론의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처음에는 그래도 동료들이 소를 잡아먹지 않고 조금 버텨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날 때까지도 이 섬에서 탈출을 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굶으면서 이제 그 섬에서 버티다 결국은 이 동료들이 이제 굴복을 하고 말죠. 그래서 이제 아폴론의 소를 이제 잡아먹으면서 결국은 이제 그 저승에서 예언자가 했던 그 예언이 모두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섬에서 탈출은 하지만 탈출하는 과정에서 포풍호를 만나서 모든 오디세우스의 동료와 이제 그 선원들은 모두 죽고 결국은 오디세우스만 혼자 살아서 이 칼립소의 이제 오기기아 섬까지 혼자 떠내려오게 된 거죠. 이런 모든 그 여정을 오디세우스가 기억을 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이타카. 그 나의 아내 페넬로페와 나의 이제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나는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보내주고 오디세우스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오디세우스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이제 텔레마코스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넬라오스를 찾아갔지만 자기 아버지의 생사에 대해서는 이제 듣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구원자들 무리를 약간 이끄는 리더 격의 안티노우스가 이 자기가 이제 왕위를 차지하는데 어쨌든 가장 큰 걸림돌이 이 텔레마코스의 존재잖아요. 왕자니까. 그래서 이 텔레마코스를 이제 죽여서 없애려는 그 계략을 꾸밉니다. 근데 이게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원래 원작에서는 아테네가 그거를 텔레마코스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살인자들을 이렇게 숨겨두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아테네가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영화에서는 생략이 되었고 텔레마코스가 이제 이타카로 돌아와서 아테네 신전에를 먼저 찾아가요. 집으로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아테네 신전에서
오기기아 섬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오디세우스와 마주치죠. 근데 이제 그때는 아테네 신전에서는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우스를 못 알아봐요. 왜냐면 너무 자기 갓난아기 때 헤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모르죠. 근데 이제 그때 거기에서 오디세우스는 그냥 자기를 되게 그 불황자로 그냥 소개를 하죠. 오디세우스가 이 이타카에 돌아왔는데도 왜 막 멋있게 왕으로서 귀환하지 않냐면, 이 저승에서 그 이제 예언자도 만나고 신혼도 만났지만 또 누구를 만나냐면 이 아가멤논을 만나요. 저승에서. 이 아가멤논이 이제 이 트로이 전쟁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으킨 그 군사들을 이제 이끌고 트로이를 쳐들어간 이제 대장이잖아요. 근데 이 아가멤논이 10년이나 전쟁을 하고 전쟁을 다 이겨놓고 그 집으로 이제 먼저 떠나잖아요. 오디세우스가 나는 아가멤논이랑은 다른 항로로 가겠다 해서 다른 길로 갔고, 아가멤논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가멤논이 전쟁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트로이로 이제 떠나기 전에 이 무사 이 항해 를 위해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뭐를 제물로 바치냐면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게 악독한 놈이죠, 아주. 그래서 왜냐면 제물의 가치가 크고 귀할수록 그 대가도 크기 때문에 더 이제 확실한 어떤 보상이 있는 거죠. 제물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치고 트로이 전쟁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국에 남겨진 아가멤논의 부인이죠. 이 부인이 막 이를 갈면서, 칼을 갈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엄청 환대를 하는 척 해놓고 아가멤논이 돌아온 그 날 밤에 침대에서 죽여버려요. 그리스 신화는 항상 이런 식이죠. 뒤도 안 돌아보고 죽여버립니다. 자기 딸을 그렇게 이제 희생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죽어서 이 저승으로 간 아가멤논이 거기에서 이제 오디세우스를 만나서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집에 돌아가게 돼도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지 마라. 거기 상황이 지금 어떨지 모르지 않냐. 너가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 아무도 너를 못 알아보게 변장을 하고 몰래 숨어 들어가서 상황을 좀 지켜봐라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되게 현명한 조언이죠.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래서 이제 그 조언을 듣고 이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이제 돌아갈 때 거지로 변장을 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 신전에서 텔레마코스를 만나죠. 텔레마코스를 만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텔레마코스를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가 이제 다시 그 안티노우스가 이제 매복시켜놨던 살인자들을 피해서 무사히 궁전으로 귀환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안티노우스는 그래서 되게 약간 이제 빈정이 상하죠. 저놈을 죽이려고 했는데 저놈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텔레마코스가 이제 큰 연회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회의 틈을 타서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궁전에 거지에 이제 차림새를 하고 몰래 이제 숨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페넬로페의 왕비를 아련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뭐 막 대면을 한 거는 아니지만 이제 페넬로페에게 자기가 뭐 누구고 나는 이 트로이 전쟁에서 오디세우스와 함께 같이 싸웠던 병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페넬로페는 그때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 돌아왔구나. 근데 이제 저 구원자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페넬로페가 좋다 그러면 내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할 거냐면, 우리 남편이 전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즐겨서 쓰던 활이 있는데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그 활의 명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활 시위를 구부려서 이제 이 현을 낄 수 있는 남자와 나는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와 나는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 궁전 안에 이제 모든 구원자들을 모아놓고 무기도 다 이제 숨겨놔요. 왜냐면 페넬로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많은 구원자들 중에 내가 한 명만 선택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열이 받아서 뭔가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 무기를 다 치우겠다라고 해서 무기를 이제 다 다른 방에 숨겨놓고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원래 쓰던 그 활을 이제 구부려서 이게 활의 현을 끼우는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제 당연히 통과를 못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이제 몰래 숨어들어 있던 오디세우스도 이제 그 자리에서 구원자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탈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맨 마지막에 안티노우스 차례가 됐을 때 안티노우스가 자기는 그냥 난 이거 자체를 하기 싫다. 이거는 너무 페넬로페가 우리를 뭐 골탕 먹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되게 항변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오디세우스가 거짓골을 한 오디세우스가 이제 나서서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 내가 해보겠다. 근데 다른 구원자들이 모두 엄청 비웃죠. 근데 이제 그때 오디세우스가 나서서 이제 아주 쉽게 이제 그 화살을 확 구부러뜨려서 이제 현을 끼우고 화살을 확 이제 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페넬로페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오디세우스가 돌아왔다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안에서 막 이제 엄청 칼싸움 하고 뭐 이제 이러 막 이제 난장판을 피우고 결국은 오디세우스가 이제 승리를 하고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를 이제 지켜냅니다. 모든 구원자들을 다 처치하고 이제 저승에서 만났던 신혼의 원수도 갚아주죠. 안티노우스를 이제 처치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디세우스는 왕으로 귀환을 하지만 영화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자기의 왕위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는 저승에서 이제 신혼에게 이 안티노우스를 죽여서 신혼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라는 약속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 이 묻어주지 못한 자기의 동료와 부하들 정말 제대로 이렇게 좀 애도하지 못한 자기의 부하들이 이제 저승에 엄청 많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아예 형체조차도 갖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미지의 서쪽 세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묻어주지 못한 우리의 다른 죽은 동료들을 좀 애도해달라. 그들을 좀 기려달라. 이런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가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석양이 지는 미지의 서쪽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오디세우스의 줄거리고 사실 이제 이 이야기 자체는 워낙에 유명하고 뭐 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 조각조각 다 되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뭐 세이렌이라든지 아니면 페넬로페가 이제 배틀을 짜는 이야기라든지 배틀을 짜고 낮에는 배틀을 짜고 뭐 밤에는 이걸 다시 풀고 막 이런 이야기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여서 이제 조각조각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전체를 이제 한 이야기로 관통해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는 사실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재밌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신화이고 이제 구전으로 전해내려온 이야기이다 보니까 좀 그런 대사라고 해야 되나? 이제 책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읽혀지는 이런 센텐스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신화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술술 재밌게 막 읽혀지는 그런 원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을 읽어본 분들이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또 원작을 안 읽고 그냥 영화를 보러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 어디서 조금 많이 보던 얘기인데 뭐 그렇게 생각할 만한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원작을 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봤을 때 느꼈던 이거는 진짜 원작보다 영화가 훨씬 잘 살렸다. 이거는 진짜 논란의 정말 재능이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저는 원작보다 영화에서 훨씬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칼립소와 오디세우스의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책을 볼 때는 이거 뭐 저만 그렇게 봤을 수 있죠. 다른 분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책을 볼 때 칼립소를 약간 님프란 말이에요. 님프? 그래서 그 님프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조금 철이 없고 되게 이기적인 그런 여신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오디세우스가 가정이 있고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안 놔줘요. 몇 년 동안을. 그리고 이제 영화에선 그렇게 안 나왔지만 원래 원작에서는 칼립소가 자기가 오디세우스를 보내주고 싶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제우스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래도 되게 사랑했던 남자니까 마지막에는 좀 좋은 마음으로 이제 훈풍과 함께 떠나 보내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칼립소가 원해서 오디세우스를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되게 계속 오디세우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도 계속 못 가게 하고 섬에 이제 잡아놔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약간 철이 없고 약간 되게 이기적인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 칼립소가 제우스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정말 오디세우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면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오디세우스는 자기를 이제 사랑하지 않고 항상 집을 그리워하고 늘 마음이 이제 이 섬에 있지 않다는 거를 알고 결국은 이제 그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저는 원작에서보다 훨씬 더 조금 와닿는 그런 좀 칼립소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 오디세우스를 이제 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시키는, 계속 오디세우스의 이제 그 잃어버린 기억을 끄집어내고 계속 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북돋아주는 그 칼립소의 마음이 훨씬 더 조금 감동이 있는 그런 포인트였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작보다 훨씬 더 좋았던 부분이 그 외눈박이 거인이죠. 그 폴리페무스가 너무 끔찍하게 나오고, 뭐 논란이 CG를 싫어한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CG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CG로 만들어냈을 텐데, 되게 끔찍하게 나와요. 되게 끔찍하게 나오고, 되게 그 원작에서도 약간 좀 지능이 없는 아니면 지능이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 되게 천진난만하게 인간을 막 잡아먹는 그런 괴물로 나오는데 그 모습을 굉장히 잘 구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폴리페무스가 사는 동굴 안의 모습도 막 너무 되게 진짜 끔찍하게, 진짜 그런 동굴에 진짜 그런 괴물이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게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디세우스라는 이제 캐릭터도 저는 이게 너무, 이거는 그 해외에서도 약간 논란이 욕을 많이 먹는 것 같던데, 영화에서는 오디세우스가 막 되게 그러니까 지략가이면서도 되게 인간적이고 뭔가 되게 차분하고 막 깊이 있는 좀 그런 이제 남자로 나와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원작에서 보면 오디세우스가 좋게 말하면 지략가고 사실 그 입만 열면 거짓말에 진짜 정말 사람이고 신이고 뒤통수 치는데 선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약간 좀 한명회 아시죠, 여러분? 저는 조금 한명회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그 원작을 봤을 때에서 머리가 좋고 지략가인 건 맞지만 약간 되게 야비한 구석이 좀 있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 입만 열면 거짓말, 뒤통수 장난 아니게 잘 치고 약간 되게 트로이 목마 자체가 그렇잖아요. 원래 그게 이길 전쟁이 아니었는데 오디세우스의 약간 그 뒤통수 후려치기 스킬로 좀 어거지로 이긴 전쟁이잖아요. 그 오디세우스가 저는 되게 그런 느낌으로 읽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너무 막 책임감 있고 뭔가 그 잃은 동료들에 대한 막 그 애틋함이 사무치고 막 정말 되게 깊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주인공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올려치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저는 조금 그렇게 봤어요. 굉장히 조금 좋게, 인간적인, 그 논란 영화의 조금 특징이죠. 사실, 뭐, 다크나이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인공 남자들이 엄청 깊이 있는 이 파괴된 사나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디세우스 상당히 조금 그렇게 그려놨구나. 근데 그게 뭐 싫다는 건 아니고, 그냥 다만 제가 이제 책에서 받은 느낌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다. 오디세우스 굉장히 이제 깊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그려놨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진짜 저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검은 함선이죠. 이게 오디세우스의 검은 함선. 이게 약간 그 대명사처럼 항상 나와요. 그 오디세우스의 검은 함선을 너무 멋있게 잘 표현해놨습니다. 그 실제 배라고 하죠. 노르웨이에서 공수해온 그 진짜 배래요. 그리고 그 배를 이제 노를 젓는 장면이나 이런 것도 다 배우들이 실제로 다 노를 저어가면서. 그래서 이런
이제 바다에서 막 항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영화는 뭐 무수히 많지만 다들 항상 되게 엄청 좋은 배에서 엄청 좋은 노를 가지고 너무 멋있게 척척척척 이렇게 노를 젓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오디세이에서는 그 오디세우스의 검은 함선에 타고 있는 그 선원들, 이제 그 배의 외형 자체도 그렇지만 그 선원들이 이제 배를 막 돛을 올리고 내리고 뭐 노를 젓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리얼하게 진짜 배에 막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막 살아나가기 위해서 막 죽을 똥 살 똥 노를 저으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거를 정말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봤던 그 어떤 영화보다도 그러니까 멋있게 나오지 않아요. 그 선원이나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표류를 하고 막 노를 젓고 하는 장면이 뭐 전혀 멋있지 않고 진짜 개고생으로 나오는데 그 리얼리티를 너무 잘 살렸다. 진짜 막 같이 막 그 배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게 너무 그 장면은 진짜 잘 찍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아가멤논이 너무 멋있게 나와요. 너무 재밌는 거는 얼굴이 안 나와요. 항상 이제 그 투구를 쓰고 있고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 그 이제 투구를 쓰고 있는 뒷모습 여기 이 약간 척추뼈를 무슨 감자탕 뼈처럼 이렇게 금으로 되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그 포스터가 있는데 저는 그게 당연히 오디세우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포스터를 봤을 때 그게 오디세우스가 아니라 그 아가멤논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가멤논이 너무 멋있게 나와요. 그 트로이 전쟁을 이제 메넬라오스가 이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날 밤을 회상을 할 때 이제 목마를 이제 트로이 사람들이 끌고 이제 성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병사들이 오디세우스를 포함한 병사들이 이제 목마에서 나와서 이제 성 안의 병사들을 다 죽이고 이제 성문을 10년 동안 함락시키지 못했던 요새인 이제 그 트로이의 정문을 이렇게 확 열어 제끼는데 그때 이제 딱 문을 탁 여는데 그때 아가멤논이 탁 갑옷을 입고 서 있어요. 너무 멋있게 나와요. 막 헉 소리가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진짜. 너무 이게 갑옷이나 약간 이게 투구를 쓴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서 있는 딱 그 포스처 이런 게 너무 멋있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 깼던 거는 아가멤논이 집에 돌아가서 이제 이제 갑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약간 그 풍채가 갑옷을 벗은 풍채가 조금 아쉬웠다. 갑옷 입고 있을 때 그렇게 멋있게 그려놓고 갑옷을 벗으니까 상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왜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아가멤논은 정말 멋있게 그려놨습니다. 그 원작에서는 전혀 아가멤논의 그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고 오로지 이제 저승에 가서 이제 그 망자가 된 아가멤논을 오디세우스가 만나는 장면에서 한 번 나올 뿐이지 거의 존재감이 없는데 영화에서는 그 포스터도 그렇고 이거 무슨 난 주인공인 줄 알았어 진짜. 너무 멋있게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은 놀란 감독이 정말 잘 살렸다. 정말 멋있게 진짜 아가멤논 카리스마 있게 너무 잘 살렸다.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이제 안티노우스 이 구혼자 무리 중에 약간 리더 같은 역할이고 유일한 악역이죠, 그 영화에서. 그래서 안티노우스가 이제 그 로버트 패틴슨이 안티노우스의 역할을 연기했는데 굉장히 재수없게 잘했어요. 굉장히 재수없게 좀 찌질하고 재수없게 잘했는데 이 부분이 제 기억에는 이제 원작에서는 안티노우스가 그렇게 비중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텔레마코스를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고 뭐 이거는 맞기는 한데 뭔가 그렇게 완전 이제 텔레마코스나 오디세우스와 완전히 이렇게 좀 대립하는 그 중심에 있는 뭐 그런 정도로 원작에서는 비중이 있는 캐릭터는 아닌데 그거를 영화에서는 이제 그 악역을 좀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악역이 없으면 얘기가 조금 루즈할 수 있으니까 그 대척점에 있는 인물을 이제 안티노우스로 잡은 것 같고
좀 연기를 잘 했다고 봐야죠. 되게 야비하고 조금 간사하고 기회주의자면서 비겁하면서 이제 하지만 그 야심은 엄청 큰 약간 그런 인물로 안티노스를 되게 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열받게 하는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논란이 좀 캐릭터를 잘 재구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작이랑 조금 비교해서 봤을 때 되게 원작보다 더 좋았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고, 조금 원작이랑 많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아예 삭제된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야기가 너무 긴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오디세우스의 서사에 조금 집중을 하기 위해서 쳐낼 거는 되게 과감히 많이 좀 쳐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원작과 많이 달라졌거나 빠져서 아쉬운 부분들도 조금 저는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원작이랑 제일 많이 달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페넬로페, 그 왕비죠. 이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페넬로페가 원작에서는, 그러니까 페넬로페 자체가 직접 등장하는 부분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냐면 뭐 텔레마코스가 우리 어머니께서 매일 페넬로페 왕비께서 매일 뭐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아니면은 이제 맹인으로 나오는 이제 돼지치기가 뭐 누구한테 이제 왕비의 어떤 안부를 이제 전할 때 현숙하신 우리의 왕비 페넬로페께서는 뭐 지혜로운 우리의 왕비 페넬로페께서는 이루고 계십니다. 슬퍼하고 계십니다. 울고 계십니다. 항상 이렇게 소식으로만 나오고 페넬로페 자체가 등장하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작에서는.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페넬로페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고, 반대로 원작에서는 이 아테네가 굉장히 큰 비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없으면 이야기 전개가 아예 안 될 정도로 진짜 종횡무진 엄청난 활약을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오기기아 섬에 있는 오디세우스를 집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것 자체가 아테네의 의지였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이제 제우스와 다른 신들을 설득해서 얘를 집으로 보내주자. 그래서 아테네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된 이야기고, 중간중간 여기저기 곳곳에서 아테네가 끊임없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원작에서는 일단 아예 신들의 존재 자체를 다 지워버렸고, 특히 이제 아테네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게 나오죠. 사실 이제 젠데이아가 캐스팅은 됐지만 실제 젠데이아가 나오는 러닝타임은 다 합쳐서 5분이 안 될걸요? 대사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그냥 젠데이아의 어떤 스타성을 이용하려고 이 캐스팅을 했나 싶을 정도로 거의 비중이 없어요. 거의 비중이 없고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작하고는 좀 되게 많이 크게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저는 그게 아마 논란이 의도한 바겠죠. 왜냐면 원작은 이제 이게 신화니까 정말 이제 신들이 없으면 이야기 전개가 안 되는, 꼭 아테네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되게 많은 신들이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그런 걸 전부 다 지워냈어요. 전부 다 지워내고 오로지 이제 인간의 역사로, 오디세우스의 이제 서사로만 이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러니까 신들이 개입하는 그런 내용은 좀 많이 쳐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매끄럽냔 말이에요. 그게 너무 대단한 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신이 등장하는, 그리고 아니면 신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다 쳐내고도 이렇게 매끄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원작이랑 되게 많이 달랐던 부분은, 키르케가 원작에서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로 나와요. 약간 진짜 외모로 약간 남자를 홀리는 엄청난 미모의 마녀로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미모를 이 칼립소한테 몰빵해주기 위해서, 나머지는 칼립소를 제외하면 정말 사람을 홀릴 정도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는 거의 안 나와요. 페넬로페도 그렇게까지 예쁘게 나오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좀 노리고 샤를리스 테론의 약간 이 여신의 미모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좀 그 등장인물들의 미모는 일부러 조금 살짝씩 조금 죽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키르케는 원작보다는 막 그렇게 뭐 엄청 아름다운 그런 캐릭터는 아닌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마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작이 훨씬 더 되게 현명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더 저는 텔레마코스가 좀 차분하고 지혜롭고 되게 현명한 캐릭터로 봤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약간 조금 너무 그 애의 티를 못 벗은 그 약간 톰 홀랜드의 어떻게 보면은 그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톰 홀랜드가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아직도 보면 여전히 어린 애 같고 되게 그 소년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살리는 그런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영화에서의 역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원작에서는 텔레마코스랑 이제 그 아테네가 둘이 같이 있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애초에 텔레마코스가 메넬라오스를 만나러 간 것도 아테네가 시켜서 떠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이제 아테네가 안내를 해줘서 아테네의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오게 되고, 사실 이제 그 둘이 되게 원작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재밌는 게 영화에서는 아테네인 젠데이아와 텔레마코스인 톰 홀랜드의 투샷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게 아마 또 스파이더맨이 지금 같이 개봉을 하고 있어서 일부러 그 투샷을 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릴까봐. 그래서 좀 그 부분이 텔레마코스 아테네의 이제 그 관계성이라든지 그 둘이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원작하고는 되게 많이 좀 다르게 그거를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꼭 뭐 아쉬웠다, 나쁘다 그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원작하고는 되게 많이 다른 좀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작을 보면서 되게 많이 기대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살렸으면 좋았을 걸 싶었던 부분은 세이렌의 그 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오디세우스가 혼자 막 객기를 부리면서 너네는 다 귀를 막아. 나는 세이렌의 노래를 들어볼 테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돛대에 이제 꽁꽁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 세이렌의 노래를 저는 조금 더 그래도 표현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노래는 안 나와요. 그 노래는 안 나오고 그냥 이제 오디세우스가 막 괴로워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원작에서는 그러니까 그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세이렌의 이제 그 노랫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위로, 그러니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주는 것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기대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영화로 과연 표현을 할까? 그 세이렌의 노래를 들은 사람은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고, 모두 다 바다에 뛰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라도 그 노래를 계속해서 영원히 듣고 싶게 만드는 그 세이렌의 노래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예 안 나오고 그냥 오디세우스의 설명으로 말로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좀 이거는 쉽지 않았나 보다, 어려웠나 보다,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좀 그런, 네, 좀 그게 이제 원작이랑 되게 다른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원작이랑 되게 많이 달랐던 부분이 이 텔레마코스랑 오디세우스가 제외하는 부분. 그 원작에서는 이제 그 돼지치기 유메우스인가요? 이제 그 장님 그 돼지치기의 집에서 먼저 만나요. 그래서 눈물의 재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마코스에게 오디세우스가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그 둘이 막 엄청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이제 눈물의 재회를 하고, 그 부분이 사실 원작에서는 가장 조금 카타르시스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아예 그냥 제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페넬로페하고도 그렇고 텔레마코스하고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극적으로 제외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모두 영화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살려놨어도 괜찮지 않을까. 정말 이렇게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텔레마코스가 막 진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눈물의 재회를 하는 장면이어서 그 장면은 좀 살렸어도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아예 좀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원작하고 영화하고는 조금 놀란 감독이 약간 다르게 변주를 한 그런 좀 원작하고는 많이 달라진 그런 이제 부분들이고 아예 삭제된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왜 없앴지 싶을 정도로 없애면 안 될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조금 삭제돼서 되게 의아하고 너무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도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동굴에 사는 외눈박이 거인이죠. 이제 폴리페무스를 무찌르고 이제 눈을 이제 찔러서 병사들이 탈출을 하고 나서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이제 도망을 조용히 가면 되는데 왜냐면 폴리페무스는 이 병사들이 눈을 잃었기 때문에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손으로 이제 만지면서 양들만 동굴에서 빠져나가는지 병사들도 같이 탈출하는지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검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병사들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무 잎 같은 거를 이제 등에 메고 기어서 탈출을 하고 원작에서는 이제 양털 속에 숨어서 이제 양을 붙잡고 양과 함께 탈출해서 원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냥 가면 되는데 영화에서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일부러 그 활을 한 발 쏘죠. 그래서 이제 이 폴리페무스가 막 성질을 내면서 이제 쫓아와서 이제 그 바닷가에 도착해서 막 겨우겨우 이제 배를 타고 탈출하는 걸로 나오는데 원래 원작에서는 되게 재밌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오디세우스의 어떤 그 모사꾼 같은 그 진짜 얍삽한 머리가 좀 좋은 건 알겠는데 진짜 얍삽하고 약간 그런 면모를 되게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인데 이 폴리페무스하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원작에서는 동굴에서 이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폴리페무스가 이름을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근데 오디세우스가 그때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하면 나는 내 이름은 노바디. 이렇게 얘기를 해. 난 노바디야. 그래서 이제 이 폴리페무스가 이제 포도주를 먹고 이제 이렇게 뻗어 있을 때 오디세우스와 병사들이 이제 나무 짝대기를 달궈가지고 그걸로 폴리페무스의 눈을 찌르죠. 그러니까 폴리페무스가 막 악을 쓰면서 이제 막 동굴을 막 이렇게 뒹구는데 그때 이 폴리페무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동료들이 이제 막 그 동굴로 쫓아와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누가 너를 괴롭혔냐? 근데 이제 그때 폴리페무스가 뭐라고 하냐면 노바디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 동굴에 찾아오던 동료들이 약간 도라이가 이러면서 미친놈인가 이러면서 다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오디세우스의 진짜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제 지략인 거죠. 그래서 이 폴리페무스를 무찌르고 무사히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는데 배에 타서 이제 이 섬에서 점점 멀어질 때쯤에 오디세우스가 그 자기의 약간 승리감에 도취돼서 이 폴리페무스를 약 올리려고 뱃머리에 서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야, 이 바보야. 내 이름은 노바디가 아니고 나는 오디세우스야. 나는 오디세우스. 근데 그때 폴리페무스가 그 이름을 듣고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합니다. 오디세우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저 자식이 집에 못 돌아가게. 저 자식을 죽이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가도 모든 동료를 다 잃고 개고생 하다가 혼자만 집에 가게 해달라고 자기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그 무서운 포세이돈의 저주. 거기서 오디세우스가 저주를 받아서 집에 못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되게 중요한 장면이고,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되게 중요한 포세이돈의 저주였는데, 이제 이거를 아예 삭제를 하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오디세우스는 좀 그 신을 안 믿어요. 신을 안 믿고, 되게 신한테 조금 많이, 뭐랄까, 대항을 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야기는 오디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서 못 돌아간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오디세우스가 그걸 되게 계속 부인하죠. 이게 내 부하들은 선원들은 그게 모두 포세이돈의 저주라고 믿었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 전체에서 어떤 신의 개입이라든지 신에 대한 인간들의 신앙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빼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노바디 그 에피소드도 일부러 뺀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빠져서 그게 이제 되게 좀 의아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이거 왜 빠졌을까 조금 아쉬웠던 게, 원래는 이 오디세우스가 중간에 한번 자기 동료들이랑 같이 집에 돌아갈 뻔해요. 이타카가 보이는 그 섬 바로 앞에 해안가까지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중간에 아예 이거는 통째로 이야기가 빠졌는데, 중간에 어떤 원래 얘기가 있냐면, 이 오디세우스가 바람의 신을 만나서 이렇게 찌그락짜그락 이제 해가지고 바람의 신이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방해가 될 거친 바람, 태풍을 다 이제 모아서 가죽 주머니 안에 넣고 끈을 세게 꼭 동여매 줍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오디세우스가 되게 이제 잔잔하게 훈풍을 이제 맞고 집 앞에까지 가요. 근데 이제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이 오디세우스의 동료들이 오디세우스가 자고 있을 때 그 가죽 주머니를 엄청 호시탐탐 노려요. 저 안에 분명히 엄청난 금은 보화와 선물이 있을 텐데 오디세우스 지 혼자만 선물을 챙기고 우리 건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다 같이 나눠 갖자 해서 오디세우스가 자는 동안에 그 가죽 주머니를 열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머니에서 막 엄청난 돌풍과 막 태풍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타카 섬을 눈앞에 두고 배가 바람에 밀려서 다시 돌풍에 이제 그 휘말려서 섬에서 이제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디세우스의 여정이 엄청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책을 보면서도 되게 약간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서 되게 웃픈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영화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좀 아예 좀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영화로 좀 표현했으면 재밌지 않았을까 좀 싶기는 했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그랬는지, 왜냐면 이제 그 장면을 넣으려면 이 바람의 신한테 왜 그 선물을 받았는지를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아마 그 장면은 그냥 뭐 삭제를 한 것 같아요. 그 좀 아쉬웠습니다. 너무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그 아쉬웠던 부분이,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하데스에 가서 이제 망자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시논하고 아가멤논하고 그 이제 그 예언자를 만난 것만 영화에는 나와요. 근데 원작에서는 누구를 만나냐면 아킬레스를 만나요. 그 영화 이제 트로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킬레스가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죠. 자기 이제 그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그 아킬레스를 저승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가 이 오디세우스한테 뭘 물어보냐면 자기 아들의 안부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의 아들은 엄청 유명한 이제 막 전사가 돼서 너의 아들은 이제 되게 잘 지내고 엄청난 명성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오디세우스가 소식을 전해주죠. 그러니까 아킬레스가 엄청 뿌듯해해요. 뿌듯해하고, 이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이 재물의 피를 이제 망자들이 이렇게 마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원작하고는 좀 너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원작에서는 이 망자들이 저승에서 되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에 되게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이 재물의 피를 막 바쳤을 때 막 엄청 허겁지겁 막 벌컥벌컥 그 피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영화에서는 너무 손으로 요만큼 떠서 호록 이렇게 먹고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이 망자들이 그러니까 재물의 피를 먹기 전에는 오디세우스를 이제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생전의 기억도 없고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약간 이제 어떠한 뭐 이렇게 인격도 없는 정말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떠다니는 약간 그런 존재인데, 이 재물의 피를 먹는 순간 이제
살아생전의 기억도 돌아오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약간 이제 요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조금 너무 이렇게 손으로 떠서 이렇게 호록, 요렇게 먹는 장면에서 좀, 저거 아닌데.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았나. 근데, 너무 또 이제 그게 피다 보니까, 실제로 영화에서 배우들이 그거를 너무 개걸스럽게 막 이렇게 벌컥벌컥 먹으면, 이게 너무 비주얼적으로 조금 끔찍할 것 같아서 그렇게 안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그건 충분히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왜 안 했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표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원작에 비해서 저걸 왜 저렇게 했지 싶었던 게, 제일 처음에 영화가 시작할 때, 이 음유시인의 이제 노래로, 오디세우스에 대한 이제 노래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책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그리스 고전이나 이런 걸 보면 항상 이런 음유시인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조금 아름다운 약간 뭐 이런 리라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켜면서 진짜 아름답게 노래의 형태로 그거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전혀 아니고, 뭐 이렇게 식탁 위에 올라가서 무슨 지팡이 같은 걸로 막 그냥 쾅쾅쾅 두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막 냅다 소리를 지르는, 저게 시인가? 저게 음유시인인가? 할 정도로 약간 제가 너무 로맨틱한 거를 상상을 했나봐요. 그래서 조금 그 음유시인이 어떤 트로이 전쟁이라든지 오디세우스에 대한 어떤 그런 노래를 읊을 때 그런 장면이 조금 너무 멋대가리 없이 좀 표현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논란이 조금 눈여겨봤으면 한 번쯤 영화에서 표현해줄 법도 한데 라고 아쉬움이 있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 원작에 보면 제가 너무 좋아했던 표현인데, 밤이 지나고 이제 해가 뜰 때 꼭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돼요. 그래서 찬란한 황금빛 왕관을 쓴 새벽의 신이 장밋빛 손을 뻗치자 먼동이 터왔다. 이 표현이 굉장히 동일한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찬란한 황금빛 왕관을 쓴 새벽의 신이 장밋빛 그 손을 뻗쳐서 먼동이 트게 만든다는 게 너무 멋있는 표현이고, 이게 이제 원작에는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뭔가 그 장면을 좀 표현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이게 저의 좀 개인적인 기대감이었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걸까요? 그래서 그 장면이 뭐 딱히 표현은 되지 않았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총평을 해보면, 제가 이제 영화 보기 전에 몇 개 우연치 않게 조금 리뷰를 봤는데, 조금 부정적인 리뷰를 하신 분들은 뭐 전쟁 씬이 너무 별로였다, 색감이 왜 이렇게 칙칙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전쟁 씬이 너무 별로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오디세이아가 원래 어떤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가신 것 같아요. 전혀 그 원작에 전쟁 얘기 1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게 어떤 전쟁을 보여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디세우스의 그냥 개고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원작을 너무나 충실히 잘 살린 작품이고, 뭐 색감이 너무 칙칙하다, 이것도 이게 한 기원전 막 1300년경이니까 벌써 3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당연히 그 시대에 색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약간 되게 칙칙하고 되게 우울하고 되게 어두운 분위기예요. 시종일관.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 이야기의 배경이나 실제 이제 이야기의 서사를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좀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고, 어떤 그 영화의 미술에 대해서 그런 거를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화려함이나 이제 이런 거를 기대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되게 우울하고 칙칙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화려한 그런 종류의 미술을 좀 기대하면 안 될 것 같다. 제 기억에는 이 영화에서 뭔가 색감이라고 할 만한 거는, 기억나는 거는 딱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마지막에 이제 이 구원자들 중에서 페넬로페가 내가 이제 이 구원자들 중에서 그러면 남편감을 고르겠다 해서 이제 그 활 시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때 페넬로페가 입고 있는 그 드레스 색깔 약간 되게 청록색 드레스를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오디세우스의 검은 함선의 그 빨간 돛, 거의 컬러는 그 두 개가 전부인 것 같아요. 거의 그게 전부고 아무 색깔이 없는 진짜 무채색의 영화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종류의 볼거리를 혹시 기대하셨다면은 그런 거는 그런 영화는 아니다. 그걸 좀 미리 알고 가셔야 조금 실망을 덜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이 영화에서 조금 그래도 놀란 감독이 참 대단한 감독은 감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영화를 이제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오디세우스가 항상 괴로워하고 항상 그 죄책감을 가졌던 부분이 뭐였는지가 이제 결국에는 밝혀져요. 뭐냐면 이 영화에서 여러 번 계속 이제 그 영화를 지배하는 어떤 개념, 컨셉이 뭐냐면 제우스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이제 손님은 신이 변장한 걸 수도 있으니까, 신이 나그네로 변장한 걸 수도 있으니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항상 귀하게 대접을 해라. 그게 이제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의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텔레마코스가 메넬라오스를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장면에서 이제 이 손님,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귀하게 대접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페넬로페가 이제 그 자기 집을 점령한 구원자들을 내쫓지 못한 것도 이 제우스의 법 때문인 것도 있죠. 처음에는 이제 왜냐면 그 집에 어쨌든 찾아온 손님들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내쫓지 못하고 이제 계속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밥도 먹여주고 뭐 술도 이제 내어주고. 그래서 이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이제 신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것처럼, 그리고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손님도 대접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좀 지배하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 같은 거였는데, 그걸 영원히 그 약속을 깨버린 게, 그걸 깨부신 게 오디세우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트로이의 목마를 통해서, 트로이의 목마를 이제 이 자기들이 트로이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남겨두고 갔죠. 그러니까 이제 트로이 사람들은 그거 말을 믿고 그게 이제 자기들한테 주는 선물인 줄 알고 그걸 막 끌어다가 이제 아테네 신전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사람들 전체를 약간 뒤통수를 친 거였고, 그러니까 그 제우스의 법,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귀하게 대접해야 되고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손님을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 제우스의 법을 깨뜨린 게 자기 자신이었다 라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이 찬란한 뭐 미케네 문명이 이제 지금 꽃피우고 있는 이 청동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이제 새로운 암흑의 시대가 온다 라는 거를, 그게 이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이 미케네 문명이 멸망을 했는데 이제 왜 뭐 때문에 멸망했는지 정확히 아직도 역사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설 저런 설이 있지만 정확히 뭐 때문에 밝혀졌는지는 아직도 뭐 좀 설왕설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가 이제 좀 그 이전의 어떤 그런 궁정 문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다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는 한 300년간의 이제 암흑시대가 조금 이어지다가, 암흑시대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역사책에서 배우죠. 폴리스라고 하는 뭐 아테네니 뭐 스파르타니 이런 이제 소도시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정치와 자기의 경제를 이제 꾸려가는 그런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미케네 문명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거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걸 이제 영화 속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이 너무나 조금 비겁한 방법으로 그때 당시의 문명을 조금 지배하고 있던 그 구성원들과의 약속을 너무 크게 이제 깨뜨리면서 이제 그 시대가
저물어 가고 그리스가 이런 암흑기를 맞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디세우스가 약간 반성 아니면 좀 후회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의 인간으로서의 고뇌,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한 어떤 후회, 자기가 이제 느끼는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묻어주지 못한 그 죽은 동료들에 대한 그 애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 이런 것과 그 실제 이제 당시의 어떤 그리스 역사가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거를 굉장히 절묘하게 잘 엮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이제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고 암흑기가 도래한 것과 이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이제 이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의 개고생을 이렇게 엮어낼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조금 놀라운 그 해석이었고, 이 신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의 어떤 성찰, 또 성장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에 최대한 좀 집중하기 위해서 논란이 진짜 공을 많이 들인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전혀 신화로 느껴지지 않아요. 신이 거의 등장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아테네만 나오지만 그렇게 크게 영화에선 비중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신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신화에서 차용한 이야기지만 이걸 정말 철저히 인간의 이야기로 인간의 어떤 성장 스토리로 이걸 풀고 싶었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원작을 보고 영화를 봤음에도 되게 새롭게 보이는 지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걸 이렇게 풀어낼 수 있구나. 또 이 장면을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구나 라는 게 너무 매 장면 되게 새로웠고 내가 이제 원작을 보면서 상상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너무 다르게 정말 새로운 비주얼적인 경험을 선사한 좀 그런 영화였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봤고 빨리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되게 크고, 배우들의 연기도 진짜 볼만하고, 어떤, 미술이라든지 세트라든지 이런 것도 논란이 진짜 최소화하고 너무 이제 리얼하게 잘 찍어놓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영화를 보면은,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스케일인 거는 맞죠. 이건 오로지 헐리우드의 자본력만이 보여줄 수 있는 스케일이고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야기의 서사가 약간 정신없어요. 그 쳐낸 부분이 많아서 약간 정신은 없어서 이제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가서 보면 조금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일단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배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가면 영화가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리 좀 제 영상도 한번 미리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이제 워낙에 그 자료는 많으니까 조금 찾아보시고 지명이라든지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라든지 전체적인 이제 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가시면 오히려 훨씬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많은 걸 풀었는데 제가 좀 빠른 시일 내에 2회차 한번 다시 더 보고 그래도 또 새롭게 두 번째 보니까 새롭게 또 보이는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다음에 또 2편으로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영화 오디세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만족하면서 봤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좀 최대한 영화를 좀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